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누군가 묻지도 않은 말을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면 기분이 확 상하죠. 하지만 새 옷 꺼내 입고 한 건 멋부린 날, 모처럼 솜씨 발휘해 한 상 맛있게 차린 날은 남이 뭐라고 할지 조금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멋과 맛에 떠들어대는 중국인들의 반응을 정리해봤습니다. 중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인, 중국인 구별법. 첫 번째 소식은 다른 아시아인 속에 섞어놔도 눈에 확 띄는 한국인 구별법입니다. 인파로 가득한 이태원, 홍대, 강남을 걷다 보면 중국인 같다. 아, 일본인이네 하는 순간이 있죠. 국적에 따라 생김새, 옷차림, 제스처가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런 걸 보면 국적은 여권에만 찍힌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알아볼 때 제일 첫 번째로 살피는 건 뭘까요? BBC 뉴스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3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중일간에 있는 편견과 실체라는 주제로 진행된 짧은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무척 잘 꾸미고 다닌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와서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를 많이 배웠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옷 못 입는 걸 보고 중국인이라는 걸 알아챌 때가 많다며 중국인들의 경우 서로 어울리지 않은 색과 옷의 조합으로 입거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는 등의 극단적인 패션 테러리스트가 많다고 설명하다가 자신들끼리 빵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국인의 특징은 중국인 유튜버 세레나 유안 씨와 장루이 씨의 대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중국인이 한국에서 충격받은 것 탑7 영상에서 두 사람은 한국 사람은 여자도 남자도 피부가 너무 좋다. 전체적으로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피부가 낫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사람들은 스킨 로션을 충분하게 많이 바른다. 아주 좋은 습관이 돼 있다. 라고 했는데요. 설명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기초 케어 같은 피부 관리를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장루이 씨는 많은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서 미백 받는다. 연예인 보면 치아가 다 예쁘다라고 한국인의 하얀 이와 관련 미용 시술이 보편화된 것 같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은 자기 관리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국민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12분으로 5년 전보다 13분 늘었고 외모 관리 등 개인 유지 시간은 1시간 27분으로 9분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N 등 해외 언론사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 남성이 남성 미용 제품의 가장 큰 소비자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성을 그루밍족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뷰티 및 패션 시장에 큰 손으로 대접받고 있죠. K-뷰티로 유명한 뷰티 강국에 살면서 당연한 일일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중국인 블로거가 내 돈 주고 산 한국 패션 아이템을 소개하는 글을 올려 현지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나는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쇼핑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대중적인 인지도와 개인적인 선호도가 아니더라도 한국 브랜드와 관련 패션 산업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 브랜드는 중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높아요. 인기 연예인의 영향이나 K-드라마 열풍으로 누구나 사고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 한국 브랜드 제품을 샀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브랜드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높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도 좋죠. 한번 입으면 못 입게 되는 허접한 수준이 아니며 한철 입으면 다시 입을 수 없는 유행 타는 옷이 아닙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이 한국 브랜드에 빠지게 된 이유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매 후 만족했던 신발, 가방, 의류 브랜드의 특징과 장점을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좋아 보인다. 과장된 디자인이 아니라 마음에 들어. 세 번째에서 마지막 사진의 하늘색 작은 가방은 어디 브랜드일까? 너무 예뻐. 나는 노란 구두가 어떤 브랜드인지 정말 알고 싶다. 라고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인도 반한 한국의 밥상과 국민 간식. 두 번째 소식은 중국인들이 쇼핑과 뷰티 다음으로 역시나 중국에 가장 큰 파급을 미치고 있는 K-푸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식문화에 대한 자긍심은 식재 중국이라는 말에서 엿볼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중국 음식 문화는 네 발 달린 것은 탁자 빼고 다, 헤엄치는 것은 잠수함 빼고 다, 나는 것은 비행기를 빼고 다 먹는다고 할 만큼 풍부한데요. 땅, 물, 하늘의 모든 것을 맛본 중국인의 입에도 한국 음식 맛은 각별한가 봅니다. K-푸드를 향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으니 말이죠. 중국의 한 네티즌이 나는 한국에 갈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식욕을 잠재우기 위해 여기에 올 수는 있다라며 중국 내 한인타운을 소개한 게시글만 봐도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글쓴이는 나는 작년에 올린 게시글에서 나는 종종 한인타운에 간다라고 언급했다. 그 이후 많은 이들에게 상하이 한인타운의 추천 식당을 업데이트해달라고 독촉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치 못한 일이다 라고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마니아를 위한 홍첸루 한인타운의 추천 식당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홍첸루 지역은 상하이에서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한인타운으로 유명 한식당, 제과점, 커피숍이 입점해 있습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의 영향으로 분식집 앞에 대기자 줄이 길게 늘어선 관광 명소로 떠오르기도 했죠. 글쓴이는 열무김치, 깍두기, 알타리김치 등을 파는 반찬가게 한참부터 장어구이 전문점, 산천회, 양념치킨이 맛있는 불로만 치킨, 갈비탕이 유명한 포정, 밥도둑이 있는 공덕 동진미 간장게장 등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게시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 반응은 폭발 그 자체입니다. 스크린과 300km를 사이에 두고 침 삼키는 중 나는 깻잎 무침과 간장게장을 사랑한다. 신선한 한식마트를 소유하고 싶어. 부러워. 상하이에 갈 때 꼭 먹어야지. 다음 주에 예약합니다. 나는 홍첸루의 순댓집을 좋아해. 한겨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뜨끈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에 무김치를 곁들여 먹고 순대 한 접시를 포장해 와서 가족과 함께 먹지. 한국에서 돌아온 뒤 한동안 한식 생각이 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다 보니 음식 맛이 하나하나 모두 떠올라. 한국타운에 김치찌개 있어?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 중국 커뮤니티 내에서 한식을 키워드로 작성된 글이 큰 인기를 끌자 아예 한국의 국민 간식 만드는 비밀을 밝힌 글도 등장했는데요. 한국에서 길거리 떡볶이는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이야.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나는 철판에서 새빨간 떡볶이가 부글부글 끓는 걸 볼 때마다 참지 못하고 침을 흘렸어. 그러다 최근에 한국인 친구가 포트럭 파티에 이 요리를 가져왔어. 이건 정말 내가 먹어본 최고의 떡볶이야. 그래서 난 이 한국 요리사에게 비법을 몰래 전수받았지. 집에서 떡볶이 만드는 건 이렇게 쉬워. 그의 말처럼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분량의 양념을 섞어 빨간 양념을 만들고 육수를 낸 뒤 불린 떡과 중국식 어묵을 넣고 끓이면 끝이죠. 물론 글쓴이는 완전한 맛을 위해 삶은 계란과 라면사리 역시 준비했습니다. 레시피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폭풍 질문을 쏟아내며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떤 브랜드의 소스인지 알고 싶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청정원 또는 해찬들을 추천합니다. 후자는 더 맵습니다. 떡은 한국 슈퍼마켓에서 사야지. 한 번은 아무렇게나 중국식 떡을 샀는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이 훨씬 떨어졌어. 쌀떡이 맛있어요. 한국은 대부분 쌀떡인데 중국은 대부분 찹쌀인 것 같아요. 나는 쌀떡이 좋아요. 떡볶이에 김치를 넣어야 해? 뭐? 김치가 필요하다고? 아니요, 김치는 넣지 않아도 돼요. 외국인이 외국인에게 떡볶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이러다 국민 간식이 세계 간식으로 진화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길거리 간식이었던 떡볶이조차 한국을 향한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척도가 된 상황이니 영 불가능한 일도 아니겠죠?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